도나도나 머니돈나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의 선우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 대표 조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보험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동안에 구독자 수가 정말 많이 늘어서 이제 6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 됐을 때는 6만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같이 하셨던 분들은 많은 이야기를 빠삭하게 아실 수가 있겠지만 그 뒤에 오신 분들은 또 새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보험을 하나도 안 들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아니라고 막 우기셔도요. 집보험도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안 들은 것 같은데 보험 다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험업에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니까 보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생명보험 특별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젊은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직원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머니돈나를 통해서 제가 똑똑한 거로 얘네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제가 똑똑한 게 아니라 이분들의 얘기를 나는 반복할 뿐인데 그래서 질문을 해서 보험에 대한 얘기를 해주게 됐어요. 근데 이제 40대 초반에 젊은 남자 직원이에요. 애가 6살 되는 애가 있고 그다음에 부인이 있는데 보험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나는 부인은 안 들어도 돼. 너만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가 지금 이 집안의 그 머니 메이커야. 이 사람이 브레드 메이커. 뭐라 그러지? 브레드 가장. 브레드 위너. 가장. 아유, 그 말 이렇게도 생각 안 나고 저렇게도 생각이 안 나. 가장이야. 와이프는 일을 안 해요, 실제로. 그렇다면 만약에 와이프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경제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해야죠. 아니, 남편이. 해야죠. 선무당이 사람 잡았어 지금. 가장 입장에서. 아니지. 선무당이 사람 해야지. 잡았음. 그래? 하여튼 뭐 나는 야, 오늘 보험 많이 들게 생겼습니다. 이유는 그런 거였어요. 부인이 뭔가 안심할 수 있는 거를 원하는 거야. 그렇지, 그거는 대표. 그래서 내가 이제 기분이 좀 나쁜 거야. 남편 입장에서는. 나만 생명보험 들어 뭐 이런 거. 남자들은 꼭 그러더라. 너만 들어. 내가 막 이랬거든. 그러면서 보험 얘기를 다시 좀 해야 되겠다. 봐요. 지금 내가 잘못 조언했다고 막 둘이 눈이 동그래져 갖고는데 돼지 막 이러잖아요. 화내잖아요. 그만 나한테. 왜 중요하냐면 브레드 위너가 돈을 실질적인 머니를 들고 오는 게 남편이 맞는데 만약에 부인이 없으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더 들어가겠지. 밥은 누가 해? 애는 누가 라이드해? 아프면 누가 뭐 해? 병원은 누가 데리고 가? 둘 다 청소는 들어야 누가 돼. 해? 둘 다 들어야 빨래는 돼. 청소는 누가 해? 빨래는 누가 해?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우리가 집에서 밖에서 돈을 안 벌어오시고 집안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잖아, 사실. 근데 눈에 나타나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지. 그래갖고 이거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여자분이 혹은 남자분이 집에서 집안일 한다고 무시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갖고 뭐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 많다고? 남편이 전업주부를 하시고 부인이 바깥 일을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업주부의 그 가치가 작지 않다는 거죠. 리플레스 할 수 크지. 있는 밸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초월해. 있는 것 이외로 커요. 그러니까 형편이 되면 둘 다 보험을 들어야 그렇죠. 된다는 거야. 생명보험을. 그게 다 그렇지. 들어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보험 광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찍나요, 지금?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구만. 근데 내가 그 다음에 한 얘기가 텀 라이프를 들어라.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뭐 한 25년짜리를 들거나 20년짜리를 들어도 60살이 되는 거거든요. 이 직원의 경우는. 그러면 그때 되면 애도 다 크고 그렇죠. 사실 뭐 그 돈 큰 돈이. 그렇게 막 한 달에 몇백 불씩 해서 홀라이프를 들어서 늦게까지 돈을 내지 않고 정말로 위험할 때,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든다면 그러면 텀라이프를 들어라. 요건 잘했지. 그렇죠. 거봐. 잘했어. 자, 이제 생명보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종류부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딱 나눌 수가 있는 게 permanent life, 그다음에 term life 이렇게 딱 나뉘어요. 그러니까 term life 먼저 하면 이게 term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1년짜리, 10년짜리, 5년짜리, 뭐 15년짜리, 30년짜리 해서 보험료를 그 기간 동안만 딱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보험이 끝나버리냐? 아니. 보험은 계속 돼요. 근데 보험료만 고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20년짜리 보험을 텀라이프를 들었다. 근데 20년 그 애니버서리가 딱 되면은 보험료가 확 뛰어요. 그건 내가 근데 안 한다 그러면은 되는 거잖아. 아니죠. 그거를 어로매틱 미리. 셋업하시는 분은 실제적으로 그런 케이스 있었어요. 말하자면 저도 있어요. 100불이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 700불? 달에 700불, 1000불이 빠져나가는 Right. 거지. 예. 얼마 전에 이제 20년 전에 텀을 들으신 분이 저를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70몇 불씩 나갔는데 갑자기 이달 700몇 불이 나갔다는 거예요. 저도 갑자기 긴장이 탁 했죠. 근데 언제 들었습니까? 이번이 처음이니까 하는데 처음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guess what? 보험료는 미리 빼가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 애니버서리 데이시 한 2주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얘네들이 빼가서 귀여워. 다행히도 나 안 한다. 어. 그래서 다 리펀 받고 어. 오르메릭 페이만 캔슬하고 그러면 다 원 위치로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구독자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고. 자, 이쪽 퍼머넌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퍼머넌트가 이게 whole life 제일 많이 하던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플렉서블 프리미엄 어카운트를 이래 가지고 뭐 유니버설 라이프죠. 그죠? 유니버설 라이프가 있겠고. 그러니까 유니버설 라이프 안에 우리가 베리어블 라이프하고 뭐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면 그 보험료를 가지고 우리가 뮤추얼 펀드 같은 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게 베리어블 라이프가 되는 거고, 그거 아니고 그냥 그 우리가 인덱스 지수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거는 실제로 마켓에 들어가는 머니는 아니지만 영향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가 돼 있고. 그래서 하여간 딱 나누면은 permanent 그리고 term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 이쪽 permanent 쪽에는 굉장히 오래 가죠. 그러니까 whole life는 원래 100살, 120살까지 가게 디자인이 돼 있는 거고, 유니버설 라이프는 요거는 그 커버하는 기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뭐 95살까지 아니면 120살까지 또는 80살까지. 그래서 그게 또 플렉서블 프리미엄 어카운트의 묘미이기도 하는데. 그럼 유니버설 라이프는 80살까지 해놓으면 81살에 죽으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79살이나 80살엔 죽어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텀 라이프의 기능하고 비슷하네요. 완전히 true 퍼머넌트하고 텀의 kind of 이렇게 믹스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텀은 그야말로 temporary인 거지. permanent이 아니고. 자, 이제 이 두 가지로 딱 나눠서 얘기를 할게요. 퍼머넌트하고 텀하고. term. 생명보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텀이라는 거는 앞으로 20년까지만 돈을 내겠다. 그리고 20년 후에 이 보험이 없어져도 된다. 그죠? 안 없앨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데 없어져도 된다. 근데 퍼머넌트 라이프는 유니버설 라이프 같은 경우에 뭐 70살, 80살까지로 조정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원래 미닝은 죽을 때까지 뭐 110살에 죽던 아니면 70살에 죽던 죽을 때까지 해서 죽은 후에 보험료가 나오는 거다. 아니, 생명보험은 사실 죽은 후에 나오는 돈인 건 맞죠. 그러면은 텀 라이프하고 퍼머넌트 라이프가 이렇게 종류로 나뉘는 거 외에 또 우리가 돈을 내잖아요. 보험료. 보험료 입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 당연하죠. 당연히 왜 당연한 왜 거죠? 당연이냐? 네. 보험료를 산출하는 그 원리를 생각하면, 네. 자, 텀 라이프는 예를 들어서 20살 때 샀다고 해봐요. 네. 그리고 20년 텀을 샀어요. 그럼 20살에서 40살까지만 보험료를 이걸 이제 뭔가 이렇게 똑같이 보장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20살부터 40살까지 원래의 보험료는 20살부터 짜짜짜짜짜 올라가지고 40살이 되면 요만큼 되겠죠. 곡선이 올라가겠죠. 요거를 요렇게 움직여서 레벨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20살부터 100살까지 간다고 해봐요. 이게 얼마나 가파르겠어요. 이거를 옮겨놓으면은 이 20년짜리 텀을 샀을 때에 그 중간에 있는 선보다는 훨씬 더 높은 쪽에 올라와서 레벨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죽는 확률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책정이 되는 거지. Law of large number에 의하면 그거는 물론 그 나이에 있긴 하지만, 그치, mortality rate 그럼, 때문에 mortality rate 적용이 때문에. 되는 거지. 모텔리티 레이스는 그냥 텀 라이프 인슈런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30살에 텀 라이프를 20년을 사면 30살에서 50살 사이에 죽을 확률보다는
그 80살, 90살에 죽을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산출할 때 그걸 다 컴바인해서 하는데 네. 어찌됐건 간에 퍼머넌트 라이프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20살부터 80살 때까지를 80살, 90살, 100살까지를 개런티 해야 되니까 훨씬 더 이게 레벨로 유지가 돼야 되는 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레벨을 이렇게 맞출 때 당연히 뭐 80살, 90살에는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훨씬 오랫동안 돈을 내면 더 싸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20년간 내는 게 아니라 나는 50년간이나 돈을 내. 아니면 60년간이나 돈을 내야 돼. 그렇다면 당연히 더 싸줘야지 왜 비싸지냐고. 싸줘야 되는 건 왜 싸줘야 되는데? 오랫동안 돈을 내니까. 20년만 내지 않고. 대부분의 거는 그렇게 정해지죠. 두 가지가 있지. 보험료는 이게 whole life 건 아니면 temporary, term life 건 간에 보험료는 다 올라요. Doesn't matter what kind of policy you have. 기본적으로. 그냥 behind the scene. 그냥 다 오르는 거 이거는. 다 오르는데.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No. 그러면 The longer you live, there's a more chance that you're gonna die. 모탈리티 코스트가 높아지는 거지. 그게 이렇게 쭉 올라간다. 네. Obviously, admin cost 이런 것도 올라가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이렇게 뒤에서는 다 올라가는데 permanent life insurance 프리미엄이 싸지는 거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내가 이 해부터 이때까지를 봤을 때에 이게 전부 다 계산되어지는 거거든. 전부 다 계산되어졌을 때 그러면 지금 많이 내고 그 많이 낸 것으로 돈을 좀 벌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지만 그걸 내가 지금부터 펀딩을 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term life는 예를 들어서 20year 그러면 the reality는 내가 term life를 20 들어요. 혹은 30에 혹은 40, 50에 들어요. 사람들이 80에 80살이 될 때 1000명 중에 1명이 죽는 probability는 있다고 벌써. It never changes.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얘가 80살 전까지 없어지는 파워스는 그거지. 비싸게 받을 이유가 없지. 근데 결국은 사람이 죽는다는 명제는 100%잖아요. 그럼요. 100%. 100%. 그러니까 홀라이프는 어느 시점이 됐던 죽는 시점이 100%인 그때에 돈을 무조건 줘야 되지만 텀 라이프는 이 사람이 그때에 죽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돈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싸게 받는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대부분은 안 죽죠. 그죠? Less than 5% or something. 이제 사실은 인슈런스 컴퍼니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인슈런스 컴퍼니가 돈을 버는 그 부분은 텀 라이프를 든 사람들이 캔슬하는 레이트이 굉장히 높대요. 그건 내가 얘기한 적 있는데 나 비즈니스 때문에 들은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그가 유지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니까 많이 남긴다고 들었어요. 아니 홀라이프를 캔슬하는 게 아니라 텀 라이프를 텀 캔슬하는 라이프. 거야. term life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터디가 되어진 게 있겠지만 term life를 캔슬 많이 하는 경우에 last 5 years. 내가 지금까지 30year 들었는데 25 years 문제가 없었어. 그렇지. last 그러니까 5 그다음부터- years I'm gonna be fine. 요거 그러니까 last few years가 끝에 가서 5년 남겨놓고 캔슬 많이 하는. 왜냐면 더 넣어봐야 내가 계속 킵할 건 아니고 내 생각에 앞으로 5년밖에 안 5년 남았어. 나 앞으로 3년 살 것 5년은 같아. 5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확 오르고. 아니 5년만 버티지. 오르기 나 전에. 같으면 좀 그러겠다.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됐는데.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필요가 있어. 근데 이제 어떤 의미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족이 있어야 보험을 되잖아. 생명보험. 당연하죠. 나 혼자 있으면 안 혼자 돼. 있으면 안 돼. 누군가가 케어할 사람 반드시 디펜던트가 디펜던트가 있어야지. 자, 저는 요 얘기를 그래서 하고 싶어요. 생명보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목이야 언니 이거? 아니 왜냐면 우리가 위한 것인가? 왜냐면 생명보험을 들 때 에이전트를 위한 것인가? 그걸 떠나서 나를 위해서 드는 건 아니라는 거지. Of course not. 생명보험은 절대로 내가 쓰려고 드는 보험이 아니잖아요. Of course not.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나는. 그럴 때에 생명보험이 정말 들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답은 yes예요. 들 가치가 있다? Yes. Especially 젊은 사람들. 그럼요. 젊은 패밀리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근데 맨날 싸우는 어떤 보험? 스파우스한테 줘야 되고. 어떤 보험? Something 그거는 happens to you. 사실은 이래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머니돈날 하면서
팔리스를 잘못 사가지고 좀 고생을 하는 사람들인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팔리스 종류가 지금 퍼머넌트 있고 텀도 있고 그러는데 텀이 무조건 제일 좋은 종류의 보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이게 매니지가 돼야지 되는 팔리스이기 때문에 그 매니지가 안 되고 거나 아니면 처음에 목적과는 다르게 구매가 돼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 사실은 이 인컴을 리플레이스 지금 인컴을 리플레이스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스파우스가 나가서 벌어와 갑자기 어떻게 됐어? 그러면은 갑자기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거를 조달하려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라이프 인슈런스가 들어있다 그러면 나와서 이제 내가 뭐 생활비를 쓴다 이건데 그거 이외에도 사실 라이프 인슈런스는 굉장히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여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방법도 아니고 자주 쓰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 캐시밸류를 이용해 가지고 나중에 리타이먼트 서플리먼트를 하는 것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 보험을 드는 사람의 그 얼마나 위험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흉내만 내고 어떤 이게 리타이먼트 플랜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의미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불씩 내고서는 나는 리타이먼트 플랜이 끝났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100불씩 30년을 내면 얼마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리타이먼트 머니를 꺼내 쓰냐고요. 그러니까 리타이먼트 머니를 쓰려고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한 달에 몇천 불씩이라도 이렇게 넣어야지 이제 익스펙트를 하는 거고 아무튼 이제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분명히 이제 가족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definitely 필요해요. 근데 저는 이제 머니돈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텀라이프를 들었다가 이제 그건 그냥 비즈니스가 딴 데로 갔으니까 이거는 그냥 없애도 돼. 그리고 없애기도 해봤고 그다음에 홀라이프도 어쨌든 들어보면은 지금 머니돈날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홀라이프가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퍼머넌트 라이프 인슈런스 드는 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제 주위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보면 정말 오래 사시거든요. 제가 100세 되신 어르신의 생일 잔치를 해드렸는데 이 어르신이 생신잔치에 입장할 때 춤추면서 입장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90살 넘으신 분들이 대다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80 먹은 어르신이 105세 된 엄마를 얘기하면서 우리 엄마 왜 안 죽어 이러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도 정말 좀 그런데 그런 왜 안 죽어 소리를 듣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럼 만약에 105세 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10만 불짜리 보험을 드셨어. 그럼 80 먹은 자녀가 갖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다는 80 거지. 먹은 자녀가 잘 쓰겠지. 잘 쓰겠지만 그 105세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거를 막 모으느라고 옛날부터 왜냐면 생명보험을 이 어머님들이 늦게 드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 들으신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내가 10만 불이라고 얘기했지만 막 30만 불, 50만 불짜리를 50대 후반 막 이럴 때 들으시더라고요. 그때 돼서야 필요한 내가 거야. 보험이 필요하구나. 플러스 낼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달에 막 500불 아니면 700불, 1000불을 낼 형편이 안 됐다가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내가 형편이 되니까 보험을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셔갖고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그걸 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어쨌든 돈을 계속 드는 걸 들으셨더라고요. 그러고 그렇게 해서 한 돈을 83 먹은 자녀한테도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준다는 게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 experience는 좀 굉장히 좀 뭐랄까 극단적이지. 왜냐하면은 하는 비즈니스가 이래서 그렇고 그럴 수 있죠.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는 아직도 85세, 6세, 7세를 넘지 못해. 근데 내가 만약에 85세, 6세라고 쳐. 그러면 내 배우자한테 남기고 죽겠다가 아니고 자녀라면 자녀도 50살인데 뭘 그 자녀한테 그렇게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생각이 나는 들어서 나는 이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텀 라이프는 들 필요가 있다. 아직 애들이 어리고 그리고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한 내가 50살 때까지 아니면 뭐 60살 때까지는 내가 나한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족한테 오는 짐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텀라이프는 든다. 그런데 진짜 퍼머넌트 라이프를 들어갖고 막 고생하면서 그렇게 돈을 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여러 번 했죠. 고생하면서 늘려면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지. 그거는 it doesn't 아니지. fit you. 음. 그런데 생명보험이 굉장히 obvious해. 여러분 계산해 보면 금방 나와. 뭐냐면 term life는 그런 benefit이 있으니까 really 보험이지. 엑스트라 뭐 더 페이하는 게 아니죠. 죽으면 받는 거니까 어떤 나이 때에는 그게 당연히 필요한데 permanent life insurance는 왜 해요? permanent life insurance는 투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보험이야, 우리가 똑같이. retirement supplement로 사용하는 것도 그런 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게 투자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건 투자가 있어서 아니에요. 가는 자, 건 그 아니에요. 얘기는 이게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연금으로 쓰기 위해서는 연금을 들어야지 보험을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게 메인 퍼포스가 아닙니다. 그렇지. 메인 퍼포스는 whole life라고 permanent life도 death benefit이에요. death benefit. 그게 당연하죠. that's why it's called life insurance. Right? 그러네. 이름이 그러네. Life insurance death benefit is most important. 그 다음에 이거 death benefit만 하니까 아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attractive 하네. 이건 순전히 제 생각. 아니 나도 그 생각에 동의한다니까. 왜냐면은 내가 어트랙티브 안 해. 80, 90에 죽어갖고 이거를 그 60된 뭐 자녀한테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어떻게 안 하는 attractive 안 하고 또 하나는 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자녀가 한두 명밖에 없는데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 가기도 해. 맞아. 그러면 이게 why? 그런데 생명 whole life를 하게 돼서 내가 어떤 그 페이하는 period를 컨트롤하는 거죠. 이제 lifetime 동안 페이하지 않고 예를 들어 10 years, 20 그치, years. 그치. 그렇게 해서 하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forced saving이 된다는 거죠. forced savings. 그리고 내가 사람들이 이제 자, 프로덕트 세이빙이 뭐야? forced saving은 억지로 그냥 모아주는 거야. 세이빙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혹 내가 이거 이 생명보험을 해서 그 생명 death benefit만 하니까 롱텀으로 해서 뭐 나 죽은 다음에 who cares 이런 사람이 많아지고 보니까 이걸 좀 더 attractive하게 만들려고 보니까 이것저것을 막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불을 넣었는데 내가 1,000불 넣었는데 1,300불은 받는데 그러면 내가 요거를 not bad. 그동안 내가 50만 불 death benefit 하고 뭐 내가 거기다 돈을 조금 더 내니까 롱텀 케어도 이 돈으로 찾아 쓸 수 있고 그리고 뭐 그냥 놔두면 내가 돈을 좀 빼서 쓸 수도 있고 서플리멘트 하는 개념으로 그런데 이것이 outperform 하겠냐 마켓은 no. 왜 투자의 투자의 개념은 절대로 아닌 근데 거고. forced saving은 왜냐면 누구나 다 돈 관리를 잘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돈을 관리를 못 하세요. 근데 이렇게 세이빙을 지금 억지로라도 하는 게 낫다를 보험으로 생각을 한다면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없다면 그러면 하실 필요 없는 거지. 그러면은 나는 궁금한 게 나는 내가 홀 라이프를 갖고 있다가 IUL로 바꾼 경우거든요. 근데 홀 라이프는 IUL은 뭐예요? 인덱스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 그걸 바꾸 롱텀 케어가 들어있는 걸로 컨버시 되면서 그걸로 바꿨는데 홀 라이프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어중간하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던 것 그래서 같아요. 자꾸 뭐를 갖다 붙였대잖아. 어중간한 것보다도 very very conservative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개런티는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럼으로 해서 다른 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왜냐하면 그 개런티를 지키기 위해서 보험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캐시 밸류 면에서 보면 홀 라이프가 더 낫지 인덱스율보다. 캐시 밸류로 그럼 보면 롱텀으로 봐서. 근데 내가 캐시 밸류를 쓰지 않을 거면 그것도 어기엔 거기 처음에 뭐 10만 불짜리를 들었다 그러면 캐시밸류가 더 얹어져서 나중에는 10만 불보다 더 큰 보험이 되어 있으니까 paid in addition이 생기잖아. 그것도. Right, paid in right. addition이 생긴다는 거는 death benefit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그 이제 얘기를 할 때 시니어들이 그렇게 뭐 60살 된 자녀한테 보험을 그렇게 남겨주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느냐?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 보험은 진짜 뭐 이게 even 인컴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모셔널한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보험을 들어야겠다.
라고 할 때는 만약에 내가 갑자기 어떻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지? 얘네들이 학교도 못 가고 뭐 막 이럴 거 아니야. 그 집도 날아가고 뭐 이제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이게 이모셔널한 거거든요. 근데 인컴 리플레이스만이 아니고 뭔가 하나 남겨주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것도 매우 이모셔널한 거예요. 유산으로 남겨준다는 거죠. 다만 그게 무리가 되면 안 된다는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근데 그거 하는 것 자체는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예, 그래서 그죠? 뭔가 남겨주면 좋고. 예. 그거 왜냐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남겨줄 게 없는데 요거라도 남겨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가치 있는 거라고 봐요. 이제 캐시밸류 얘기가 나와서 이제 보험에 그동안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캐시밸류가 뭔 소리야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잠깐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캐시 밸류가 쌓이는 거는 우리가 이제 permanent life는 보험료를 그러니까 term life insurance의 보험료보다 많이 내는 거지. 많이 내요. 많이 미리 내서 그 디퍼런스를 가지고 회사에서는 이제 활용을 하겠죠. 뭐 옵션을 사고 뭐 하여튼 돈을 만들어서 보험회사에서. 그 일정 보험회사에서 일정 어떤 그 뮤추얼 컴퍼니는 디비던드 형식으로 주고 그래서 이제 캐시 밸류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윤이 남은 거를 그 파워시 홀더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쌓이는데 그러면 내가 1,000불의 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캐시 밸류가 당장 쌓이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그냥 룰 오브 덤은 이거예요. 가장 생각하기 좋은 거는 내가 는 돈보다는 캐시 밸류가 작을 수밖에 없죠. 오랫동안. 왜냐하면 피가 있잖아요. 비용이 빠지니까. 보험료가 있잖아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지. 늘어 있을 수도 있지. 그런 경우는 그렇게 그걸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렇지, 그렇지. 유니버설 라이프 right, 같은 right, 왜냐하면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팔려고 하는 게 야 이 보험 들어 비즈니스 오너 you because 우리가 처음부터 캐시 밸류를 거의 80% 줄게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지만 그 비하인드 씬은 변하는 게 아니지 비하인드 씬 보험료는 올라가는 거고 비하인드 씬 들어가서 인베스트 할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는 거고 스트럭처를 어떻게 해요 하는 거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마케팅이 항상 승리를 해요. I think this is a very, very, very important 라고 생각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냐면 마케팅이 똑같은 프로덕트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컨슈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프로덕트로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맞아. 많아. 정말 그래. 정말 미스언더스탠딩이 많을 그러니까 수밖에 없어. 내가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요거 좋겠어 하면 내가 좋은 세일즈맨이면 I can sell you that, right? 이 사람 봤는데 옷도 이렇게 입고 돈 많은 것 같아?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How do I market it, right? That's the same product. 그래서 좋은 어드바이저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 내가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그런 파우스를 다 읽어봐야 돼요? No. 어떻게 누가 그것을 다 이해하겠어요? 그 뜻이 아니고. 그런데 내 end result가 분명하셔야 되고 우리가 거듭거듭 얘기하는 거는 어떤 한 프로덕트가 있어서 it fits everybody, it fits all은 없다는 거죠. 없죠. 그리고 생명보험을 들려고 하면 생명, death benefit이 가장 중요한 determination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 얘기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까 이제 생명보험이 꼭 인컴을 리플레이스 하는 거 외에 뭐 사실 이것도 인컴에 리플레이스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한 종류를 예를 들어보면 이 펜션 맥시마이제이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회사를 뭐 30년 다니다가 리타이어를 해요. 응? 그러면은 리타이어 할 때 펜션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받을래 하고 물어보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받을까? 아니면 내가 먼저 죽고 스파우스가 투 라이프 나하고 스파우스가 살았을 때 두 사람 라이프를 커버할 그걸로 받을까? 아니면 내가 죽으면 스파우스는 50%만 받게 할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게 가장 액수가 많겠어요. 나 혼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커버하고 그다음에 남을라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펜션 맥시마이제이션 할 때 이 라이프 인슈런스를 어떻게 쓰냐면 오케이 혼자 살았을 때 가장 많은 받는 걸로 그걸로 해요. 그 대신에 라이프 인슈런스를 사서 그 데스 베네핏을 가지고 그 차이보다 더 조금 큰 베네핏을 줄 수가 있으면 why no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펜션으로 받아서 쓰고 그렇지.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으로 내 배우자를 살게 하겠다. 내 그렇죠. 가족을 살게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젊은 직원을 다시 예로 들면 제가 이제 풀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텀라이프를 들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한 달에 4,500불을 따로 지출하는 게 힘이 드니까 텀라이프가 여러분 사실 좀 젊어서 들면 한 달에 뭐 30불, 50불 막 이런 돈으로 돼요. 20년 동안을. 그걸 뭐 한 30만 불, 50만 불짜리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40대 때 75만 불짜리 텀라이프를 들었는데 70불인가? 그렇게밖에 안 냈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돈으로 엄청난 보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나한테 큰 병이 오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75만 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20년이 됐어. 그럼 이제 아까 왜 오토매티컬리 이렇게 뭐 돈이 700불이 나가죠. 빠져나갔다. 내가 70불 냈었는데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Right. 이거를 홀라이프로 바꿀 것인가. 내가 20년 살다 보니까 형편이 굉장히 좋아졌어. 퍼머넌트 라이프로 바꿀 것인가. 그쵸. 네. 난 necessarily 나, whole 홀 life. 라이프만 되는 건 퍼머넌트로 아니고. 바꿀 거냐. 내가 살다 보니까 형편이 좋아졌어. 20년이 지나니까. 그래서 나한테 지금 한 달에 한 700불 나가는 게 큰 문제가 아니야. 그럼 그때부터 다시 또 디자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10년만 내겠다. 20년만 내겠다. 아니면 죽는 순간까지 내겠다를 다시 디자인을 할 때 여기에서 이점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제가 들은 얘기죠. 뭐냐면 아, 네가 텀라이프를 처음에 들을 때 건강 상태에 검사를 했던 거를 20년 후에도 그대로 인정을 해준다. 인정을 해준대. 그럼 20년 후에 나는 이미 당뇨도 있고 뭐 담배도 많이 폈고 막 이제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년 전에 이 보험을 들었을 때는 팔팔했잖아요. 그때의 건강대로. 그때가 만약에 그 수페리어라 그러나 뭐라고.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이 아, 있잖아요. 그렇구나. 네. 1등급. 1등급이야. 특등급 뭐 이런 게 나와. 그거가 된 상태로 유지를 하면 그게 보험료가 굉장히 싸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회사마다 어떤 term은 conversion period를 5년 안에 하는 게 있어요. 20년까지 잘 잘 가서 봐야 돼. 잘 그렇게 봐야 못해. 돼. 잘 봐야 돼요. 오. 항상 옮길 수 그럼 있는 끝에 게 가서 못할 수도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처음에 그 이제 잘 봐야 된다는 거지. 처음에 텀을 들 때 웬만하면 젊어서 들면은 20년 이후나 보통은 뭐 20년 그 텀의 끝이나 아니면 65살 이후 예를 들어서 55살 때 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65살 때까지 바꿔야 되는 거야. 20년 텀 다 못 가. 뭐 그렇지. 이런 식으로 다 피리어드가 정해있는데 그걸 만약에 보고 바꾸려면 그렇다는 뜻이잖아요. 있는 거를 사는 게 just in case 좋다는 거지. 있는 걸 사는 게 좋은데 그때 컨버트를 할 때 A 컴퍼니에 내가 term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컨버트를 B 컴퍼니로 해주겠어. 안 해주겠지. 안 해주겠지. 그런데 내가 60세가 딱 돼서 컨버트한 피리어드가 됐는데 A 컴퍼니가 베스트 레이팅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몰라. 아무도 모르지.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배타지 말고 term을 그냥 들어요. 제일 싸고 좋은 걸 들어. 제일 싸고 좋은 게 뭐겠어요? 내가 죽으면 돈 낼 수 있는 그런 financial ability가 있는 컴퍼니를 선택해야겠죠. 그렇지. 좋은 회사를 선택하고 보험도 싼 거를 들면 돼. term은. 그죠? 그 외에는 예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buy the term and invest the difference.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게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term을 사고 돈 남는 걸 인베스트 안 하고 뭐 했어? 다 썼어. 근데 언제 난 그 질문이 있어. 보통 보험을 들 때 보험 가입자들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회사가 있고 처음 들어보는 회사가 있거든. 그러면 가입자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이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뭐라고 에이전트가 말하냐면 보험은 뭐 백하는 회사가 있어서 그걸 다시 다른 회사가 인수받아가지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그 보험을 타봐야 아는 거잖아. 그때 가서. historically는 팔았지. 그런데 거기에 개런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 fine print를 보면 회사의 solvency. 그때 돈 있으면 준다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데 historically는 준다. 누가 샀어. 다. 한 번도 그게 안 준 적은 보험회사가, 없어. 안 준 적은 없어. 해가지고 안 준 적은 없어. 이때까지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You never know. 코비드 일어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회사의 에이전트는 몇백 년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고 판다고. 그거 플러스
지금 financial condition을 봐야 되는 거지. 레이팅이 다 있어요. You can actually search for it. 그게 그러면 A++예요. 그 레이팅을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회사의 asset 사이즈죠. 그러니까 만약 배가 좀 커야 돼. 그래야지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기 힘들지만은 그만큼 에셋이 많다는 거죠. Permanent life insurance는 difference가 또 term life나 whole universal life, whole life가 다른 거는 뭐냐면 whole life는 그 policy를 insurance commissioner한테서 approval을 받을 때 reserve amount가 많아야 돼. 돈이 많은 데가 된다.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뭐 좀 작은 회사들은 whole life라는 걸 어플 안 해요. 상품 자체가. 상품 자체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럼 뭐가 있어? UL, IUL. 아니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알고 보면 이런 거지. A, B, C라는 커스터머가 있어. 근데 A한테는 당신은 여기가 정말 좋은 회사, 상품이 당신한테 딱 맞는 게 이 회사에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A, B, C가 만나서 보니까 다 같은 다 회사야.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제품이야. 상품이야. 그러면 나한테 맞는 거하고 이 사람의 니드가 다르고 저 사람의 니드가 다른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었냐. 아, 이 사람들은 이 회사 거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에이전트 입장으로서는 그게 이제 캡티브 에이전트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 한 회사만 하는 게 그게 훨씬 편하죠. 생각을 해봐요. 언니, 우리 부동산도요, 한 빌더 집만 팔면 편해요. 그치. 그런데 이 손님은 이 집이 안 맞아. 그러면 딴 데를 찾아야지. 그건 나도 몰라. 그건 그쪽 사정인데, 왜냐하면 다른 컴퍼니 걸 하려고 그러면 에이전트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 또 이 컴퍼니의 프로덕트를 또 공부해야 되고, 뭐, 지금 라이프 인슈런스는 그렇죠. 애니위티는 장난 아니에요. 완전히.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언니가 안 우울하구나. 공부를 계속 해야 돼서. 난 그게 정말 중요해. 그래요. 공부를 계속 해야 계속 된다는 챌린지하게 만드는 거지. Yeah, right. You stay young. You stay young. 그런데 자, 좀 전에 저의 퀘스천은 생명보험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였어요. 결국 본인이 아니라 가족. 내가 케어하는 누구. 네, 케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명보험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생명보험 아까 뭐 예스 이랬잖아요. 생명보험 누구나 꼭 필요해요? 생명보험이 death benefit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필요해요. 그래서 생명보험을 꼭 하세요라고 권하는 사람은 젊은 parents. 젊은 parents는 그냥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term을 들면 돼.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젊은 parents는 꼭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생명 이제 50대 됐는데 사실 보험료는 엄청나게 비싸고 뭐 딱히 생명보험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롱텀 케어를 살려니까 너무 비싸고 롱텀 케어가 필요해요. 이게 지금 우리의 관건이에요. 그렇지. 맞아요. 맞아. 그래서 생명보험을 하면 롱텀 케어를 라이더를 해서 하는 거가 아 마음에 피스를 주니까 하는 거란 말이죠. Again, 요게 best way to increase your wealth. No,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텀 케어만 있는 스탠드얼론 policy는 보험료 계속 올라가. 정작 필요할 때는 afford 못할 거야 아마. 나중에는 afford 내 돈을 못 내서. 그러면 생명보험에 얹혀서 하는 게 좋겠다. 뭐 내가 죽으면 얼마 다만 얼마라도 식구들한테 가고 파이널 익스펜스는 되고 그거 갖고 싸울 일은 없겠다. 요거죠. 그렇지. 돈이 있으신 분들은 뭐 내 이 재산도 주고 저 재산도 주고 이 재산도 주겠지만 럼썸의 머니가 없는 그러니까 큰 돈이 없는 부모들 입장에서 나 죽으면 뭔가 뭐라도 주고 싶어. 1,000불, 2,000불, 10,000불, 20,000불 아니고 조금 더 주고 싶어. 근데 나는 지금 매달 조금씩밖에 돈을 못 넣어. 그러면 right? 근데 나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좋다는 거죠. 근데 again 내가 long-term care rider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내가 long-term care rider가 need가 생기면 가서 사람을 쓴다니까. 내 돈이 2 million이 있어도 long-term care need가 있는데 내 은행에서 돈 빠지려면 안 한다니까 여러분. 이런 다른 팩터들이 많다는 거예요. 머니 사이드는 분명히 돈이 많이 자라지 않아요. period. 그런데 이런 다른 팩터들이 있어요. 돈 매니지를 못하는 사람은 뭔가 넣어놓으면 나중에 뭐라도 남는다는 거지. 자녀한테 나 죽었는데 자녀들이 돈 걷어갖고 해야 되면 그렇잖아요. 그렇고 롱텀 케어 라이더도 있으면 보험료니까 했어. 지금까지 냈으니까 써. 그렇지만 그도저도 없는데 2 밀리언이 은행에 있어. 못 써요. 못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 맞죠. 그게 리얼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라이프 인슈런스의 베네핏은 텍스 프리니까 텍스를 안 내잖아요. 내가 50만 불을 받아도 그게 인컴으로 처리 안 되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저희 직원한테 조언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게 요 얘기예요.
텀 라이프를 들 때도 롱텀 케어가 있는 거를 걸로. 들고 찾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텀 라이프가 끝날 때쯤 돼서 네가 결정을 해서 그때 퍼머넌트 라이프를 들 때 반드시 롱텀 케어가 라이드가 되는 걸 들어라. 그러면 그 생명보험이 아까 말한 대로 가족을 위한 거, 남는 사람들을 위한 보험이면서 또한 나를 자신을 위한 보험이 된다. 간병인을 쓸 수 있고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그거를 진짜 200만 불이 은행에 들어 있어도 못하는 그 일을 내가 이 효자로서 하지. 보험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너와 가족 모두를 위하는 보험이 된다. 그리고 지금 젊었을 때의 건강 레이트이 유지될 수 있다. 요게 나의 조언이었어요. 근데 아마 연구했어. 에이전트가 어떻게 다시 조언을 그러니까. 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아이디얼리 좋은 디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친구의 형편, 현재 형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퍼머넌트 라이프를 해서 내가 한 달에 700불씩 낼 수 있는 형편이면 뭐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아들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 안에서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를 같이 주잖아요. 그게 있었는데 회사를 나오면서 자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반드시 필요할 거다. 이런 조언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텀라이프를 들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뭐 좀 더 기다리지가 아니라 그냥 요즘은 또 여러분 식당 나가서 밥 먹으려면 있잖아요. 웬만해선 둘이 나가 먹으면 7, 80불 나와요. 그 한 끼 안 먹으면 보험료 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보험을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보험을 꼭 들어야 되나? 이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나눈 얘기를 들으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는 보험을 투자 가치로 생각하면 안 된다. 연금을 조금 도와줄 수 있지만 100% 연금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보험은 반드시 보장. 내가 죽은 뒤에 보장이고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플 때에 찾아 쓸 수 있는 롱텀 케어를 그 안에 같이 집어넣을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피를 토하면서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변해요, 여러분. 파워시도 변하고 회사들이 어퍼하는 것도 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4년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가 필요하신 때가 되면 그때 또 찾아보시고 그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이제 특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생명보험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disability income이에요. 회사에서 만약에 short term, long term disability income policy를 offer하면 그걸 꼭 들어요.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보험 얘기를 오늘은 하니까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클레임이 많이 나는 거는 disability예요. 생명보험보다도. 그 disability는 나와 내 가족을 프로텍트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다 노노노노 하시는 젊은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회사에서 어퍼하는데도. 진짜. 그래서 갖고 와서 다 노노노노 하고 1불도 안 낸다 그러는데 그게 좋지 않아요. 안 좋아. 안 비싸. 그러니까 그 패키지가 오거들랑 short term, long term 그리고 Yes, 거기서 yes. 주는 50,000 라이프 인슈런스는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다 내. 그 이상은 내가 내지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통 드는 생명보험에는 디서빌리티가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만약에 라이드로 할 수 있다면 그 굉장히 비싸지나요? 아니, 라이더는 생명보험료를 안 내도 돼요라는 것에 대한 라이더지 디서빌리티 인컴 라이더라고 하는 인컴으로 waiver 잡을 of 수 premium. 없다는 거네. waiver of premium이라고 돼 있어서 보험료를 안 낼 수는 있다 이거지. 그렇지. 그건 있지만 나한테 내 인컴을 replace 주는 건 해주죠. 아니고 충분히 아이디어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머니돈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뭐 이제 여러 편을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점점 명쾌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직원 중에 어떤 연세 드신 분이 몰랐대요. 머니돈나를. 제가 너무 선전을 안 했나 봐요. 여러분. 근데 보시면서 깜짝 놀랐대요. 왜 이거를 내가 안 봤을까? 그러면서 지금 정말 열심히 보신다는 거예요. 연세가 좀 있으세요. 열심히 보신대요. 미국 생활에 정말 필요한 정보가 가감 없이 그리고 사심 없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제가 사장이니까 좋게 말했겠지만 여러분 사실입니다. 저희 돈나님들 그거 아시고 구독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옆에 정말
알려주는 거를 좀 서슴치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로. 서슴치 말고. 아니 저희도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막 방출하는 이 내용들이 실생활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좀 널리 알려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보험 얘기 여기서 끝쳐도 될까요? 네. 네. 네, 다음에 또. 알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돈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